때는 1681년 5월 2일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날이었습니다. 궁궐 안팎으로 용과 봉황이 그려진 황금빛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고요. 궁중 악사들의 웅장한 연주 소리가 가득 울려 퍼지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은요, 바로 조선 제19대 왕 숙종과 14살의 신부 인현왕후의 혼례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현왕후가 중전으로 책봉되는 날이기도 했죠. 14살. 14살. 그죠? 근데 사실 인현왕후는요, 숙종의 첫 번째 중전은 아니었습니다. 어? 인현왕후가 중전이 되기 전 숙종에게는요, 첫 번째 중전인 인경왕후라고 있었거든요. 몰랐어요. 네, 인경왕후가 중전 책봉 6년 만에 천연두라는 병에 걸려 사망하게 되면서 숙종 제위 7년이 되던 해 이 간택된 새로운 중전이 여흥민씨 집안의 인현왕후였던 겁니다. 그럼 그 전에 인경왕후랑 아이는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네. 당시 숙종에게 후사가 없어서였을까요? 첫 번째 아내인 인경왕후가 죽고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인현왕후는 모든 절차를 정말 초고속으로 마치고 궁궐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많고 많은 여인 중에 왜 인현왕후가 중전으로 뽑히게 된 걸까요? 자, 인현왕후는요, 어렸을 때부터 성품이 온화하고 겸손해서 남들과 잘 다투지도 않고요, 언제나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전의 자리는요, 아무리 성품이 온화하고 겸손하다고만 해서 뽑히는 자리가 아니다. 아니죠.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 집안이 조금 셌던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인현왕후의 아버지 민유중이 바로 이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인. 숙종 시대에요, 이 신하들은요, 서인과 남인으로 이 당파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사실 숙종이 즉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요, 남인의 힘이 훨씬 더 우세했습니다. 근데 1680년 숙종 제위 6년부터요, 숙종이 돌연 남인이 아니라 서인 쪽에 힘을 실어줬던 거예요. 뭐 늘 같겠지만 너무 이제 이 남인이 커지니까 그거 좀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죠. 당시 이 남인의 세력이 너무 비대해지니까 이러다 내 왕권까지 위협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숙종은요, 조정의 지배 세력을 바꾸기로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숙종이 남인에서 서인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면서 서인 세력이 득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인현왕후의 아버지 민유중이 서인의 실세인 인물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 숙종의 중전 자리가 비니까 당연히 서인 세력이 당시 서인의 실세였던 민유중의 딸 인현왕후를 새로운 중전으로 밀었던 것이죠. 서인 가문에서 새 중전이 책봉됨으로써 한 번 차지한 권력을 서인이 영원히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렇게 모두의 축복 속에서 이 중전의 자리에 오른 인현왕후. 그런데 인현왕후의 이 신혼생활이요, 즐겁지 않았어요. 바로 남편 숙종의 마음이 온통 다른 여인한테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희 배웠잖아요. 그 여인의 정체는요, 바로 궁녀 장씨였습니다. 장씨면 또 장희빈. 맞습니다. 장희빈. 장희빈은요, 아름다운 용모와 교태로 정말 숙종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죠. 그런데 황당한 건 궁녀 장희빈이 궁 안이 아니라 궁 밖에 있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궁녀라고 궁녀라고 했잖아요. 좋아요. 사실 인현왕후가 궁에 들어오기 전 장희빈은요, 이미 숙종의 승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궁 밖으로 쫓겨난 상황이었거든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쫓겨났지? 왕이 좋아하는데 쫓겨났다?
사실 이 숙종은요 굉장히 그 감정적인 성격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실록을 보면요 기쁨과 노여움의 그 감정이 느닷없이 일어났다 그래요. 감정 그 기복이 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숙종이 악독한 이 장희빈의 꿰매에 빠져서 국가의 잘못된 판단을 할까 걱정했던 숙종의 어머니. 시어머니네요. 그렇죠.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가 장희빈을 궁 밖으로 쫓아냈던 겁니다. 하지만 숙종은요 생이별한 후에도 장희빈을 잊지 못하고 매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본인이 내쫓은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갈라놓은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원래 더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흐른 1684년 인현 왕후가요 작심한 듯 숙종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내쫓은 장 씨를 다시 들이시지요. 심지어 인현 왕후는요 승은을 입은 궁녀인 장희빈을 오랫동안 바깥 민가에 두는 것은 미안한 일입니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와. 아 근데 이게 아무리 성품이 좋고 좀 선하다 그렇지 이거는 자기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저였으면 무조건 그냥 유배 보내거나 죽이거나 없애버릴 거거든요. 보통 이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해가 안 되네. 자, 인현 왕후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더라도 이 왕실의 체면을 지키는 것이 중전의 책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또 이 숙종의 끈질긴 부탁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또 이 숙종과 장희빈 사이를 반대했던 명성왕후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난 상태였거든요. 아 그래요? 더 이상 반대할 왕실 어르신도 없으니까 숙종은 당연히 장희빈을 다시 불러들이고 싶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인현 왕후는 숙종이 원하는 거 들어주면 자신과의 어떤 부부 관계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자, 이때 숙종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원하니까 뭐 내가 원한 건 아니야. 근데 일단 불러보지 뭐. 겉으로는 네. 속으로는 너무 좋지. 아싸지 아싸. 아니었을까? 네, 그거지. 숙종은 곧바로 장희빈을 자신의 곁으로 불러들입니다. 자, 그렇게 인현 왕후의 너그러운 아량으로 궁 밖으로 쫓겨나 있었던 궁녀 장희빈이 4년 만에 재입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숙종은 인현 왕후의 이 깊은 뜻에 감동하고 더 인현 왕후를 더 살뜰히 챙겼을까요? 아니요. 아니. 전혀. 전혀. 장희빈만 쫓아다녔을 것 같아요. 네, 아니었습니다. 숙종은 헤어져 있던 기간이 길었던 만큼 장희빈과 재회하자마자 막 사랑이 마구 불타오릅니다. 그러니 궁녀 장희빈의 처소를 찾아 밤을 보내는 일 당연히 많아졌겠죠. 심지어 숙종은요 조강지처인 인현 왕후에 있는 중궁조의 발길을 뚝 끊어버려요. 와. 가지 않아요. 야. 게다가 사실 당시 장희빈의 집안이 남인 쪽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오. 그러니 그동안 서인한테 밀려가지고 숨죽여 살았던 남인이 장희빈을 통해 가지고 숙종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시 조정을 장악할 수 있다라는 이런 희망을 품게 된 겁니다. 근데 좀 말이 안 되는 게 네. 숙종이 지금 남인의 세력이 커져서 안 되겠다, 내 자리가 위험하다, 서인을 키워야겠다 하면서 남인 쪽 그 장희빈을 좋아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 근데 숙종한테는 남인이 뭐 눈에 안 들어오지 않았어? 그냥 장희빈만 중요했기 때문에 뭐 남인이든 서인이든 상관이 없죠. 그렇죠. 와. 그럴수록 인현 왕후의 고뇌 역시 이전보다 더욱 늘어만 갔습니다. 자, 그러던 1686년 인현 왕후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벼랑간 장희빈이 인현 왕후 처소로 다급하게 뛰어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마, 중전 마마, 마마, 소인의 목숨을 살려주시옵소서. 중전 마마, 마마. 왜? 자,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숙종이 오늘도 장희빈의 처소에 가겠다라고 알렸고요. 장희빈은 그 얘기를 듣고 인현 왕후에게 냉큼 달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속내는 오늘 밤에도 왕이 제 처소로 오신다고 하는데 저 너무 힘들어요. 중전 도와주세요. 와. 그러니까 밤마다 숙종을 모시는 일이 너무 힘들다는 이 말도 안 되는 투정을 장희빈이 조강지처 인현 왕후 앞에서 지금 아니 너무 나쁜 거 아니에요? 자랑인데 약간 자랑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서 아니 그리고 완전 일단 매기는 거죠. 인현왕후보다 머리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전혀 이제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겁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겁나지도 않고. 그런데요. 얼마 후 인현 왕후 더 황당한 일을 겪습니다. 네. 중전 인현 왕후가 장희빈을 자신의 처소로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장희빈은 콧배기 하나 비치지 않는 거예요. 안 와. 인현 왕후의 부름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아니 진작에 들이지 말았어야 되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내가 왜 그렇지. 유배를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지. 아니면 뭐 죽이지 않았을까 그거를 막심하게 후회하는 그 순간일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참다 못한 인현 왕후가 결국 아나무인 장희빈의 태도를 고치기 위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준비해서 장희빈을 다시 부르죠. 준비해서 부른 거요? 매? 매? 맞습니다. 매? 왜요? 매. 바로 회초리. 그 약간 제 지금 마음으로는 뭐야 겨우 이거야? 그러면서 알겠어, 야, 맞을게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장희빈이었으면 자존심 엄청 상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랑받고 있고, 내가 지금 최고인데 나를 불러내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맞게 한다? 그거는 아니, 진짜 마음에 안 들으면 막 유배 보내고 사형 내릴 수도 있는데 회초리? 뭐 이러면서 되게 화났구나 때문에. 그때는 숙종이 워낙 장희빈을 사랑하고 인현왕후도 그런 성품은 아니니까. 아, 잘못해가지고 장희빈 유배 보내면 인현하고 그 다음날 유배 갈 수 있는 상황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정도로 좋아했다며, 그죠? 그렇죠. 근데 장희빈이 무례한 거에 비해서 그래도 좀 인현왕후는 상식선에서 해결한 게 회초리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리 온화한 인현 왕후라도 내명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장희빈을 가만두고 볼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중전으로서의 권위와 자존심은 지켜야겠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인 1689년 5월 인현 왕후에게 또 한 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어명이 내려집니다. 숙종의 어명을 들은 인현 왕후 처소의 궁녀들은 비통한 울음을 터뜨립니다. 대체 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왕비 민씨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았다. 자, 여기서 서인이란 일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즉, 인현 왕후를 중전의 자리에서 폐위하고 서인으로 삼으라는 청천벽력 같은 어명이 내려온 겁니다. 인현 왕후는요, 숙종의 어명 한마디에 온 백성이 우러러보는 고귀한 국무에서 그냥 평범한 서인으로 신분이 강등당하고 만 겁니다. 왜? 바로 생일 사건이 발단이었어요. 숙종은 인현 왕후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나무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숙종에게 꾸지람을 듣던 인현 왕후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진실로 모든 것이 저희 죄입니다. 패출시키려거든 패출시키십시오. 인현 왕후는 숙종의 마음이 완전히 떠났음을 직감한 듯 자신을 폐위해서 내보내려면 내보내십시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근데 그 막 진짜 막 패출시키세요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저 같아도 그냥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폐위돼서 그냥 조용히 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굳이 내가 여기서 아유. 왜? 그렇게
인현왕후를 폐위하겠다는 이 숙종의 뜻에 온 조정이 발칵 뒤집혀집니다. 자, 당시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던 어느 세력이라 그랬죠? 남인. 그런데 남인들조차도 한나라의 국모를 투기한다는 이유로 폐위시키는 건 이건 아무리 숙종이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지나친 처사라고 판단한 거예요. 하지만 숙종 의지 꺾지 않습니다. 결국 1689년 5월 2일 숙종의 어명으로 인현왕후는 혼인한 지 8년 만에 중전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우와. 자, 그런데요. 인현왕후가 쫓겨난 날, 폐위된 날, 그날이 5월 2일인데요. 이 5월 2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공교롭게도 8년 전 인현왕후가 중전에 책봉된 날이었습니다. 진짜 네. 의미 있는 날에 중전이 됐는데 그날에 폐위를 당한. 네, 그러니까 결혼기념일 같은 날. 그렇죠. 이 중궁전 앞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궁녀들로 가득했습니다. 인현왕후는 화려한 비단 옷을 벗고 소복을 입은 채 뜰 앞으로 나옵니다. 뜰 앞에는 인현왕후를 궁궐 밖으로 내치기 위한 가마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현왕후가 탄 가마는 궁궐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14살에 화려한 혼례식을 올리며 중전이 된 인현왕후. 그녀가 8년간의 중전 생활을 초라하게 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인현왕후가 궁궐을 떠난 바로 그날 숙종은요 신료들에게 인현왕후와 관련된 아주 냉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문제. 인현왕후가 출국한 날 숙종이 내린 명령은 무엇일까요? 정답. 정답. 인현왕후가 살던 집을 불태워버려. 오호, 접근법 좋아요. 오답. 불. 더 심한가 본데? 더 심한 거요? 정답. 네. 아까 저기 네. 그거를 불태워라. 좋아요. 거의 지금 99.9%까지 갔어요. 오답. 그럼 정답 아닌가? 정답. 그러니까 99.9면 순금인데 그것도. 99.9 순금이라고 하거든. 정답. 네. 인현왕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려라. 정답. 와. 옷만 태우지 마. 다 네, 태웠어요. 옷만은 안 돼요. 저기 말고요. 다. 옷도 태우고 집도 옷도 태우고. 물건도 태우고 이거예요. 맞습니다. 숙종은요 인현왕후를 중전에 책봉한 문서는 물론이고요 인현왕후가 사용했던 도장, 혼례식 때 입었던 옷 이거 다 불태우게 합니다. 이 정도면 숙종이 약간 경멸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인현왕후. 너무 약간 감정적으로 너무 그렇죠. 가는. 그것도 있는 거죠 지금. 네. 심지어는요 궁녀, 내관 등 궁궐 내의 모든 이들이 잘 볼 수 있게 숙종은 자신의 처소 앞에서 물건을 불태우게 합니다. 와. 진짜 못됐다. 본인이 이 사실 자기의 물건들이 불태워졌다는 걸 아마 소문으로 듣겠죠.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더 막 처참했을 것 같아요. 연구관님, 원래 이렇게 폐서인이 되면 원래 이렇게 물건이 불태워지고 그러나요? 다? 아니면은 폐서인할 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인현왕후의 물건들을 불태운 건 숙종의 감정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궁궐에서 인현왕후의 흔적을 모두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신하들에게 자신의 결단을 보여주려는 과장된 행동이기도 했을 겁니다. 맞아. 자 그렇게 인현왕후는요 궁궐에서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잊히는 듯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궐에서 쫓겨난 인현왕후 어디로 갔을까요? 궁 근처 그냥. 고향. 아니, 멀리 갔을 것 아버지 같아요. 쪽으로. 바로 종로 안국동에 있는 인현왕후의 사가 친정집이었습니다. 인현왕후가 사가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뗄나무나 쌀의 어려움은 본디 돌볼 것도 없으나 좀도둑은 또한 염려할 만하다. 인현왕후가 추울 때 불을 뗄 나무는 물론이고요. 먹을 쌀도 부족할 만큼 궁핍한 생활했던 겁니다. 심지어 인현왕후의 사과는 좀도둑이 될까 염려될 정도로 위험해 보였습니다. 와. 연구관님, 인현왕후의 아버지가 좀 약간 잘 나가는 분이라고 들었잖아요. 좀 아버지가 도와주거나 좀 형편이 괜찮지 않았나요? 인현왕후의 아버지는 인현왕후가 폐서인 되기 2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인현왕후의 큰오빠도 기사환국에 휘말려 귀양간 상태였습니다. 인현왕후의 가문 자체가 가세가 기울었던 겁니다. 그리고 인현왕후는 억울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국왕인 숙종이 투기를 죄목으로 자신을 내쳤기 때문에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인척과도 전혀 교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이 더 어려웠던 걸로 보입니다. 당시 사람의 발길과 손길이 끊긴 인현왕후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궁색했는지 이 창호지로 된 문에 구멍이 나도 이걸 고치지 못할 정도였대요. 인현왕후의 처소 앞은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무성한 잡초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